세입자들 스토킹한 거예요. 112 하루에 3번도 오고요. 층간소음이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냐면서 저희 집 문 앞에 저한테 동의도 없이 CCTV를 달았어요. 그게 오히려 스토킹이잖아요. 자료 있지 않았어요? 아니 자료가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전화 좀 끊을게요. 네? (2년) 동안 스토킹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 지난해 12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웃 간 일부러 계속 소음을 내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한다는 첫 판단이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사건 기록만 200장, JTBC는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을 파헤쳤습니다. 여기가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던 빌라인데 세대수가 많지 않아. 여기는 201호, 202호, 302호, 302호, 402호, 402호 이렇게 6세대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2021년 10월 402호에 사는 건물주와 딸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아래층 302호 세입자가 밤낮 구분 없이 천장과 벽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위협할지 무서워 스토킹 처벌법으로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외부인 출입은 안 되거든. CCTV 영상만 좀 봐도 세대별로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아. 아무래도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 당시 빌라에 살던 6세대는 지금 모두 이사를 갔습니다. 오랜 취재 끝에 302호 세입자 A씨를 찾아 만나봤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주 만입니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다른 세입자들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이 이사 오고 나서부터 이제 새벽에 쿵쿵쿵쿵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새벽 3, 4시까지 막 술 마시고 이렇게 고성방가하고. 층간소음이 기가 트이면은 사람이 진짜 예민해지거든요. 반면 다른 세입자들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A씨가 우퍼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거나 망치로 벽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반박했습니다. 복대 나와서 우리 집 현관 앞에서 동영상 촬영해서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더 조심할 테니까. 근데 동영상 촬영을 아예 한 번도 10개월 정도 살았는데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소리 나는 거를 동영상 촬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A씨 집에 경찰이 왔습니다. 압수수색입니다. 두 분이 와서 집에 우퍼 스피커 제가 찬송가 튼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집 막 부스커서 다 뒤지더라고요.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었어요. 파일하고 재생 목록 안에 들어가서 막 다 뒤지더라고요. 집안에서 우퍼 스피커나 찬송가 파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웃 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넘긴 증거는 천장에 조금 파인 흔적뿐이었습니다. 의자에 올라가서 보면 보이는 정도 있잖아요. 찍힌 자국. 저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딱 보더니 여기 조금 찍힌 자국 있다면서 그 딱 사진 찍어 가시더라고요. 피해 진술은 어떻게 검증됐을까? 건물주는 자신의 집에서 작성한 302호 소음일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집이 온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실제로 봤냐고 묻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302호 때문에 모든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피해 진술서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금요일부터 사흘 정도만 402호에 산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는 없을까? 경찰은 건물주에게서 USB 1개를 제출받았습니다. A씨가 강목 여러 개를 집 안으로 들고 오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건물주는 A씨가 이 강목으로 천장을 치는 범행을 한 걸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강목을 든 남성은 A씨가 아니었는데 그대로 증거자료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건물주와 세대원 진술, 천장 흔적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검찰로 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A씨의 범죄 목록이 늘어났습니다. 건물주의 소음일지가 그대로 전부 인정된 겁니다. A씨의 범죄 일람표를 살펴봤습니다. 우퍼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고 둔기로 벽을 치고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리고 문을 쾅쾅 닫고 강아지 짖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린다고 적혔습니다. 경찰 압수수색에서 확인이 안 된 우퍼 스피커나 찬송가 내용도 다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A씨가 키우지 않는 강아지 짖는 소리까지 범죄에 포함됐습니다. 다 더하면 86회입니다.
반복적으로 위층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냈다는 결론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은 없고 가택수색 영장 들고 경찰관 2명 온 거 딱 한 번. 소음일지를 집주인이 작성을 했잖아요. 문제는 집주인이 거기에 안 살았어요. 주말에 가끔씩 한 번씩 왔어요. A씨는 자신이 당한 일도 있다며 이것도 스토킹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저희 집 문을 계속 천정 누르고 도망가고, 그리고 문 차고 도망가고, 이게 지금 감정이 쌓인 상태니까 나가면은 강력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응을 안 했거든요. 하지만 세입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건물주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김해 층간소음 빌라 네. 집주인이 사는 곳이야. 근데 여기는 호출을 못해. 그래서 일단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서 집주인 전화 통화를 한번 시도해볼게. 건물주는 A씨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휴대폰 떨어뜨려도 쾅쾅쾅 바로 치던 사람이 바로 밑에 집 살았잖아요. 저녁 내내 잠 못 자고 사람들 다 들어오면은 이제 그 시간대 이용해가지고 새벽까지 그렇게 치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A씨가 협조하지 않았고 경찰관들도 층간소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제 112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서에서 와갖고도 확인한 바도 있고요. 302호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문 안 열어줘요. 112 진짜 하루에 3번도 오고요. 또 A씨가 경찰에 다른 세입자를 층간소음으로 신고한 건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보복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 스토킹한 거예요. 세입자들도 다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똑같은 이제 나올 상황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세입자들도 못 살겠다. 경찰서에 가가지고 또 신고를 하고. 건물주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더 이상 취재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대립 속에 1심과 2심에 이어 3심 결론도 같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건 우리 사법 시스템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A씨는 억울하다며 소리 전쟁은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상첫 층간소음 스토킹이란 수식어로 많은 부분이 가려져 버렸던 겁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방법원은 JTBC에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해 진술과 소음 일지, 천장 흔적 사진 등 증거를 종합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종합해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를 맡은 창원지방검찰청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그 외에 다른 입장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A씨는 재심이 가능할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